전국의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8억 4천만원이 이월된 승무패 15회차 스페인 라리가 경기들의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풋볼살롱의 승무패 14회차 현미경 분석에서는 스페인 라리가 쪽에서 이변 결과들이 다수 적중이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엘클라시코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가 적중이 되었고, 빌바오와 알라베스의 경기는 투폴로 무승부를 잡았는데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이 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베티스의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갔는데 무승부가 나와서 적중이 됐고, 헤타페와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에서는 폴더스 부적으로 헤타페의 승리만 가져갔는데 현미경 분석에서 제가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가 아니라 카디스의 승리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려서 카디스의 승리가 나오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풋볼살롱은 승무패 최종픽 현미경 분석을 금요일 오후에 올려드립니다.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K리그 경기가 6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총 14경기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라리가 쪽에서 누락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승무패 15회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살로만 뉴스를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경 분석에서 시간적인 여유로 인해서 다뤄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살로만 뉴스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다뤄드리기 때문에 살로만 뉴스를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 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살로만 뉴스 2부 첫 번째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와 발렌시아의 근황입니다. 아직 살로만 뉴스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어제 올려드렸던 살로만 뉴스 1부를 통해서 나머지 4경기 라리가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티스의 경우에는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베티스가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하기로 유명합니다. 과거에 맨체스터
스월시티를 지휘했었던 펠레그리니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펠레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카날레스, 페키르, 이글레시아스 같은 삼총사를 앞세워서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고, 카날레스의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7골 6도움을 올려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4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카날레스와 더불어서 2선과 최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는 페키르 선수는 3경기에서 1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베티스가 최전방에 이글레시아스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주로 백업으로 활약을 했는데 중반기 이후에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주전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7골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6경기에서 무려 5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직전 아틀레티코전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기 때문에 베티스는 최전방에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가 이번 발렌시아전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발렌시아 원정에서는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던 베티스이고, 최근 맞대결 흐름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베티스입니다. 베티스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에서 8승 3무 4패, 원정에서는 6승 2무 7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홈에서 훨씬 더 강한 팀입니다. 홈 고장인 메스타야에서는 그 어떤 팀이 와도 쉽게 패하지 않는 것이 발렌시아인데, 원정 경기만 가면은 경기력이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지금 원정 성적이 2승 4무 9패인데 이 성적이 최하위권입니다. 원정에서 득점력도 하위권이기 때문에 확실히 발렌시아는 원정만 가면은 경기력이 고자가 된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 2승 1무 2패를 거두고 있는데, 발렌시아가 지금 공격 쪽에서 게데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곤잘로 게데스 선수가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 게데스 선수는 잘해주고 있지만 막시 고메즈 같은 골을 결정을 지어줘야 할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막시 고메즈 선수는 컨디션도 좋지 못한데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베티스전에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 가뜩이나 득점력이 하위권인 발렌시아가 막시 고메즈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특유의 빈공이 나오면서 베티스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정에서는 성적이 최하위권인데 홈에서는 6승 6무 3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이 홈 평균 득점이 1.6골이나 되는데 원정만 가면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이 0.87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력과 화력이 살아나는 베티스를 상대로 발렌시아가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선수는 왼쪽이 베티스의 공격수 이글레시아스고 오른쪽이 발렌시아의 공격수 게데스 선수입니다. 이 왼쪽의 이글레시아스 선수는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했는데 최근 6경기에서 5골이나 넣어주면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다면 발렌시아를 상대로 베티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결정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베티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발렌시아가 이 게데스 선수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막시 고메즈 선수까지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게 되면서 가뜩이나 원정에서 화력이 반토막 나는 발렌시아가 베티스를 상대로는 승리까지 거두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을 잡는다면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지고, 이글레시아스 선수의 출전 여부는 제가 내일까지 현미경 분석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살로만 뉴스 2부 두 번째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카디스와 셀타비고의 근황입니다. 카디스의 경우에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라리가 5경기 3승 1무 1패 2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포인 네그레도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7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기는 해도 움직임 자체가 좋아서 헤타페전에서 최고 평점을 기록한 네그레도 선수입니다. 헤타페전 승리로 시즌 첫 리그 2연승을 달린 카디스이기 때문에 셀타비고를 만나서 자신감이 한껏 충만할 것 같고, 이 지난 셀타비고 원정에서는 0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카디스를 설명을 드릴 때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습 패턴에 강점이 있습니다. 홈에서 실점이 23골로 많은 것이 카디스이기 때문에 셀타비고를 상대로도 수비를 탄탄히 하고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카디스는 홈과 원정을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기복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홈에서 4승 3무 7패, 원정에서 5승 3무 6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카디스입니다. 반대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 3대4 난타전 끝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달리고 있는데, 셀타비고의 에이스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려 12골 10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3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아스파스이기 때문에 셀타비고 역시 카디스를 상대로 아스파스를 필두로 특유의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타비고가 무서운 것이 아스파스뿐만 아니라 지금 놀리토, 산티미나, 멘데스 같이 아스파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셀타비고를 설명을 드릴 때 남미 출신의 명장 쿠데트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셀타비고가 4-1-3-2라는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셀타비고가 올 시즌 4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쿠데트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트 감독 특유의 4-1-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서 카디스의 밀집 수비를 뚫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셀타비고의 선수들이 자신감이 한껏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스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4대0으로 카디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1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최근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은 아스파스가 또다시 카디스를 요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셀타비고의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입니다. 홈에서 6승 3무 6패, 원정에서는 3승 7무 5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셀타비고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도 2연승 상승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 특유의 원정 고자다운 모습은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베테랑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카디스의 알바로 네그레도 선수이고, 오른쪽이 셀타비고의 에이스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입니다. 이 두 베테랑 선수가 나이는 좀 있지만 라리가에서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그레도 선수는 최근에 4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기는 해도 움직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직전 헤타페전에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고, 이번 셀타비고전에서도 4-4-2 포메이션의 투톱을 한 축을 이루면서 역습을 감행을 할 것 같고, 이 아스파스 선수는 최전방과 2선을 넘나들면서 직접 골도 넣지만 어시스트를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또한 프리킥 상황에서도 왼발 프리킥 한 방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아스파스 선수는 온몸이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셀타비고가 쿠데트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카디스의 밀집 수비를 4대0으로 대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쿠데트 감독의 4-1-3-2 포메이션이 정착이 된 셀타비고가 또다시 카디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디스가 지금 2연승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연승 자체도 시즌 처음이고 3연승까지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승무패 15회차 살로마뉴스 2부 세 번째 소식은 13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의 근황입니다. 헤타페의 경우에는 직전 카디스와의 홈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 3무 2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순위 자체는 15위이긴 해도 강등권과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강등 걱정을 해야 하는 헤타페의 입장입니다. 헤타페가 고전을 하는 이유가 5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 때문입니다. 홈 경기 기준으로 13골밖에 넣지 못해서 득점력이 홈 기준으로 최하위권인 것이 헤타페입니다. 헤타페가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것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수비력이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홈 기준 수비력이 3위를 달리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이번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특유의 거친 축구를 하면서 실점을 하지 않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중앙 수비수 샤클라 선수가 이 징계로 인해서 나서지 못했는데 샤클라 선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헤타페가 자랑하는 특유의 홈 경기에서의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체력적으로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한 것이 헤타페이고 최근 5경기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1무 4패로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이 헤타페입니다. 헤타페를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 거친 축구, 파울이 많은 축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헤타페가 아니라 넵타페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거친 축구를 하면서 카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헤타페 특유의 거친 축구에 말려들면은 오히려 상대팀 선수들이 흥분을 하면서 상대팀 선수들이 거칠게 반응을 하면서 퇴장을 당하는 늪축구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지난 발렌시아전도 그랬고 파울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헤타페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거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방 압박이 먹혀들면은 주도권을 주면서 좋은 경기를 하는데 그러한 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역습 한 방에 무너지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시즌도 역습 실점이 4골로 라리가 기준 2위를 달리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역습의 강점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까지 거두기에는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헤타페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5승 5무 6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2승 4무 8패로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헤타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1차전 3대1 승리를 바탕으로 4강에 진출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4승 1무를 달리고 있고 이 벤제마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침묵을 했지만 최근 모든 대회 10경기에서 8경기 10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벤제마 선수입니다. 공격 쪽에서는 벤제마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많은 것이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라모스와 바란 두 중앙 수비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초와 밀리탕이 중앙 수비 조합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나초와 밀리탕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진 한 칸 앞에서 수비적으로 헌신을 하는 미드필더 카세미로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카세미로 선수가 오늘 새벽에 펼쳐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 경기에서 경기 막판에 퇴장을 당하면서 헤타페전에는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자랑하는 크카모 라인이죠.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 이 3인방 미드필더들이 체력적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한 헤타페가 특유의 홈 경기에서 거친 경기를 한다면 그래도 헤타페가 최전방 공격 쪽에서 부진한 모습이 있어도 막시모비치나 아람바리가 포진한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에 쿠쿠레야 같은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여준다면 이 토니 크로스나 모드리치 선수 역시 최근에 너무나도 풀타임을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헤타페에게 밀릴 수 있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습 패턴으로만 4골을 넣어서 세비야와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건다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레알 마드리드 역시 지금 카세미로까지 징계로 결장을 하는 상황에서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는다면 헤타페가 자랑하는 왕성한 활동량과 거친 축구에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카세미루 선수입니다. 제가 살로만 뉴스를 진행하면서 가끔씩 우리나라 연예인과 닮은 선수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다비드 실바 선수가 영화배우 정재영 씨와 많이 닮은 외모가 있고 이 카세미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수 김조한 씨와 닮은 외모로 친숙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카세미로 선수가 최근에 중앙 수비수 라모스와 바란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수비진 앞에서 헌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헤타페전에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헤타페가 최전방 공격 쪽에서 마무리가 문제인 팀이긴 해도 중원 쪽에는 워낙에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체력적으로 혹사를 당한 시점에서 헤타페에게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홈에서의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과감하게 독식픽에서 노려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무패 15회차 살로만 뉴스 2부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레반테와 비아레알의 근황입니다. 레반테의 경우에는 직전 에이바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레반테가 자랑하는 공격 3총사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데프루토스라는 선수가 직전 에이바르전에서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7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프루토스와 더불어서 공격을 이끄는 마르띠와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가 중반기에 보여줬던 화끈한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레반테의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9위이고 유로파리그 경쟁을 펼치기에는 상위권 팀들과 승점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욕 자체가 조금은 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컵대회 4강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의욕이 조금은 저하된 모습이고 강등권과도 승점차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레반테가 의욕적으로 조금은 상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컵대회 홈경기에서 연장 끝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는 레반테이기 때문에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레반테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2승 2패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홈팀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레반테가 홈에서만큼은 비아레알에게 최근 2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반테 쪽에 이변을 바칠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모두 한 골차 끈적한 승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최근에 유로파리그 8강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우위에 선 레반테가 홈 특유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에서 5승 7무 3패로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는 레반테이고 원정에서는 4승 3무 7패를 거두고 있는 것이 레반테입니다.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오사수나와의 홈경기에서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모든 대회 6연승 상승세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열세인 것이 약점이고 이 금요일 새벽에 디나모 자그레브와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서 맞붙습니다. 홈경기를 치르는데 이 비아레알의 감독이 우나이 에메리 과거 아스날과 세비야를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세비야 시절에는 유로파리그를 무려 3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에메리 감독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비아레알이 지금 리그 7위를 달리고 있는데 4위 세비야와의 격차가 조금은 심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서는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아레알이 지금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원정 경기에서 1차전 승리를 거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라운드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고, 직전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할 때 에이스 공격수인 제라르 모레노 선수를 후반전에 투입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안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 강점이 있는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기 운영을 한다면 레반테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비아레알의 특징이 홈과 원정 성적을 종합을 해보면 무승부가 무려 13차례나 있습니다. 지금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제일 많은 것이 비아레알이고, 레반테 역시 지금 무승부가 11차례나 있기 때문에 대표 무자비 팀이라는 점에서 의욕이 조금 꺾인 레반테와 유로파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비아레알이 맞붙는다면 이 경기는 의외로 무승부가 베이스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맞대결 흐름 상황에서도 무승부가 없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무승부가 한번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는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이스 모레노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이 모레노 선수의 활약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레노 선수가 A매치를 포함해서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다가 직전 오사수나전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물론 오사수나전에서도 자책골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에 준하는 활약을 펼쳤는데, 이 모레노 선수가 활약을 하지 못하면 답답한 공격 흐름이 있는 것이 비아레알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비아레알의 두 남자입니다. 왼쪽이 비아레알의 에이스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이고, 오른쪽이 우나이 에메리 비아레알 감독입니다. 이 모레노 선수는 왼발 슈팅과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인데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레노 선수가 직전 오사수나전에서는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이 돼서 이번 유로파 리그 경기를 대비하는 듯한 체력적인 안배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자그레브전에서 모레노 선수가 풀타임을 또다시 소화를 한다면 다가오는 레반테전에서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반테가 할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이 에메리 감독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비야 시절에 유로파 리그를 무려 3연속이나 우승을 했던 경험자이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 쪽에 투자를 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노리고 있다면 레반테와의 리그 경기에서 의외로 힘을 조금 빼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반테와 비아레알의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5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8경기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1부에서 4경기를 다뤄드렸고, 오늘 2부에서 4경기를 다뤄드렸습니다. 내일 올라갈 현미경 분석에는 K리그 6경기를 추가를 해서 14경기를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금요일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